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름을 하다 보면 어차피 공도 사상이고 인류가 평화의 세상으로 가는 길에 나는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가겠다는 게 이제 중점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경제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고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힘을 갖춘 그런 거에서 살아왔지만 여기도 결국은 나눠보면 여기는 우리는 하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경제만 중시하지 정신적인 지도라든가 영적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계에서도 그러한 어떤 그 정신적인 지도자, 영적인 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이게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는 느껴지는데 이것이 이제 가다 보면 과연 어떤 게 먼저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법이 우선 최우선 70% 이상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나누다 보면은 경제라는 힘이 더 먼저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가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융합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융합하지 마요. 그런 건 융합은 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융합이고 지금 뭐 하지도 않고 융합해갖고 가자 하면은 너 계산 만들어가는 거라. 봐요. 네가 명분이 없는 짓을 하는데 경제가 따라온다? 절대 그런 법칙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 일에 경제가 따라왔다면 이건 경제가 잘못 들어온 거를 지금 잘못 썼다면 네가 다 그거 물러내야 돼요. 경제는 경제하고 명분하고 따로 노는 건데 이 명분이 잘 썼으면 경제는 따라와요. 정확하게. 그 다음 이념을 챙기면 이념에만 하게끔 경제가 따라옵니다. 그럼 이념도 안 썼는데 경제를 자꾸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자꾸 눈치 볼 게 없어. 너는 너를 갖추면 명분을 이야기할 때가 오고 명분이 서면 명분이 서는 만큼 경제라는 게 다 와요. 예? 우리가 경제를 하니까 돈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들 있는데 돈은 경제가 아니에요. 돈이지. 예? 경제 속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게 돈이에요. 그럼 경제는 근본적인 거는 뭐냐 하면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경제다 이 말이죠.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에너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사람이 지식을 갖추면서 성장을 하면 이 좋은 지식을 갖춘 사람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움직여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좋은 에너지가 온다. 이건 사람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오면은 여기에 명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돈은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장착하고 있는 에너지가 돈이지. 이거는 한 볼 뒤에 가 있는 거고 사람이 에너지고 이 에너지가 경제예요. 그럼 돈은 그 뒤에 따라 붙는 거지. 사람이 안 오는데 돈이 온다. 그 사람이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오는데 그 경제가 온다고 돈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질량의 법칙에 정확하게 우리가 풀 줄 알아야지. 응? 경제라는 근본은 에너지다. 에너지의 근본은 사람이 담고 있다. 사람이 움직여서 합류가 되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통틀어서 경제라 그래요. 네? 경제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그 경제를 압축해 갖고 가져가면 에너지.
예? 에너지 질량. 그러면 네가 명분의 에너지 질량이 어느 만한 거를 지금 가지고 하느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오고, 여기서 이념이 일어나면 이념의 질량이 어느 만한 에너지냐, 요거에 따라서 에너지들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그만큼 큰 단위가 움직이죠. 돈을 연장으로 쓰는 거지. 근데 이런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 돈이 있어야 뭘 한다. 돈 없어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면 돈은 지가 따라와서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돈에 넘어가지 마. 또 돈 하는데 저 껍데기 이파리 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아주 안에 내실이 있어야지. 내실이 있으면 돈은 지가 와요. 살아있어 갖고 정확하게 글마가 와. 돈 탐하지 마. 돈 탐하면 지금 계산이 따라가가 있는 거야. 네가 돈을 만지려고 명분을 이야기한다. 이러면 네는 지금 명분이 바르게 잡힌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거는 그 명분이 아니고, 명분은 돈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야 돼. 그래야 만드는 거고, 이념도 돈하고 관계 없이 만들어야 돼. 그래 에너지가 오지. 에너지가 바른 에너지가 와야 돼. 그 사람이에요. 사람 오면 해결 다 나. 사람의 질량 안에 하느님의 질량도 그만큼 보태가 있고, 또 영혼의 에너지도 그만에 들어가 있고, 내가 영혼들이 갖춘 질량도 그만에 있고, 윤회해갖고 성장한 질량도 그만에 있어요. 이게 에너지가 오면 다른 건 다 스스로 돼. 이제 공부 나눔을 이렇게 이제 넷이 이제 했는데요. 두 분은 이게 어떤 경제라는 개념, 그러니까 사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어서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떻게 그러면서 세상을 사냐는 이제 그런 표정들이 그런 얘기들인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것을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예. 이제 공부장님 같은 저한테 도대체 무슨 공부했냐고 아직까지 정법 공부를 했으면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르냐 이쪽에 대해서. 정법 공부 언제 했어요? 정법 들었지. 정법으로서 스님이 저 법문에는 걸 들었기는 했어도 들으면서 썼잖아. 들으면서 썼지. 어째 정법 공부를 했다 그래. 정법으로 정확하게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해봐서 우리가 만져봐서 네가 들으면서 네가 썼지. 그러니까 네가 정법으로 공부된 거는 30% 아니에요. 네가 들어가지고 지금 도움 받은 거 있잖아. 이건 30% 안에 있는 거지. 30% 안에서 프로테이지가 조금 더 있냐 덜 있냐지. 너희들 들어가지고 내가 아는 거는 아리키줘서 아는 거고, 그럼 30%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내가 변하는 거죠. 얼마큼 변해? 돌멩이한테 절을 안 하네. 통곡의 벽에 가서 매달리지를 안 하고. 이건 변한 거예요. 막무가내 기복을 하러 안 가. 그거 변한 거라니까. 신한테 무조건 안 빌어. 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30% 미만 갖고도 그렇게 변하는데, 이걸 바르게 만져서 진짜 교육으로 우리가 이게 성화를 해갖고 만지면 진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져가면서 교육을 받았으면 어떻게 변할 것 같아? 70%만 우리가 장착이 돼도 이거는 동물 근성은 완전히 벗어나요. 신에 장착이 돼, 신. 귀신 말고. 살아있는 신. 70%만 돼도, 아이고, 참말로. 또 등신들이라 칼락하니까 또 날무럭 갈까봐 못하겠고, 참말로.
만에 70%에서 넘어갔다. 예? 이 자연에 있는 어떤 신도 거기에는 근접할 수가 없어요. 꿀지. 거기 살아있는 우리 지금 그 원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응? 지금 이 질문을 했으니까 가르쳐줬고, 가르쳐준 것만 1차적으로 가르쳐줬는데, 이것만 들어도 우리가 달라지는데, 응? 아니, 나는 공부를 이만큼 오래 했는데, 이 소리 하지 마. 듣는 걸 오래 했다는 건 말이 돼. 듣는 거는. 근데 내가 공부가 됐다 소리는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응? 공부가 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잘 봐요. 공부가 딱 됐으면, 내가 공부된 게 표시가 나는 것이 네가 말하는 게 이해가 다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개구리가 내한테 튀어와가지고 발을 밟고 지나가는데 이해가 돼. 응? 누가 내한테 욕을 하는데 이해가 된다니까. 누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고 그걸 나쁘다라고 하는 게 그걸 이해를 하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야. 이해한 거지. 이해를 어느 만큼 하는 자가 네가 공부된 거예요. 많이 썼다고 공부되고 많이 들었다고 공부된 게 아니에요. 어? 이 자연에 일어난 모든 것이 얼마나 네가 이해가 되느냐. 응? 그럼 이해됐다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응? 답부터 이야기하면 이해가 됐다라는 것은 감사할 줄 안다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조금은 중간에 부딪히겠지만, 이걸 정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응? 내한테 고생을 하게끔 어떤 환경이 일어났는데, 정리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산에서 뭐를 깨친 것 같아요?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감사한 걸 깨친 거예요. 무엇을 감사했냐? 내를 과로 자라게 한 것을 감사하고, 호호 풀감에 시몬 배달을 하게 해준 게 감사하고, 이 시몬팔이 끈팔이 한 것을 그걸 내한테 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누가 내한테 욕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굶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서 감사하고, 세상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감사하지 않은 걸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없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게 감사하고, 어떤 환경도 나를 위해서 있었다라는 걸 나는 알았고, 내가 그걸 바르게 쓰고 못 쓰는 거는 내 질량의 문제고, 안 감사한 게 없어. 돈이 네가 있어야 되지 않을 때 없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굶을 수밖에 없을 때 굶어진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은 걸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 그게 공부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100% 그래 될 수는 없지만 이 원리를 터득해야 된다. 당신을 지금 어렵게 하는 거는 나중에 알고 보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내한테 내 처지에 내가 묶여갖고 내 계산을 못하지만 이것이 구름처럼 걷어지고 평범한 생활을 할 때 그때 내가 진짜 감사한 걸 그때 알아. 응? 세상에 어떤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공부된 사람이야. 니를 위해서 있은 건데
네가 흔들려고 했던 거지. 세상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 오케이? 그게 공부된 사람의 표본이야. 그 질량을, 감사를 내가 30% 하고 있냐? 70% 하고 있냐? 90% 하고 있냐? 이게 공부의 척도예요. 딱 요것밖에 없어. 어떤 국가가 선진국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지난달 2일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지표에서 사실상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보통 고도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가리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선진국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선진국을 정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라며 소득 수준이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적 선도 국가는 적어도 막대한 부존자원, 문화적 우위, 선진적 과학기술력, 제도적 우월성 등 네 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중국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스승님, 미래에는 어떤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지 선진국을 가늠하는 기준을 여쭙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선진국의 기준, 이 사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철학을 가져놀았다고 해서 철학가가 아니에요. 철학을 생산하는 시대가 있으면 철학을 생산하는 자가 있고 이걸 일대라고 합니다. 일대가 이대한테 넘기면 이 철학을 만지는 시대가 있는 거죠. 이때는 철학이 풍성해집니다. 생산할 때는 작은 아젠다지만 이걸 만지고 있으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을 만진 시대지 철학의 시대는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들어가는데 1대, 2대, 3대가 성공한다고 했어요. 그럼 3대가 이 풍부하게 만진 철학을 물러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철학의 답을 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시대예요. 지식인들이 꼽힌다는 것은 그런 철학을 많이 만졌다라는 거죠. 만지면서 풍성해지. 그러면 이 풍성해진 것이 답일까? 만지고 있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 지금 선진국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선진국의 지표를 우리는 가질 때가 있었고 요걸 선진국의 지표를 지식인들이 선진국이 돼 가면 갈수록 지식인들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럼 지식인들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대열에 낑겨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이때까지 있었던 거죠. 그럼 선진국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선진국의 정의. 요걸 이제 내려줘야 될 때가 지금 시대인데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낑겼다는데 대열에 낑겼을지는 몰라도 너희들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선진국이 되려면 조건이 따른 후진국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국가인가?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아젠다를 찾아서 앞으로 나왔는가? 우리가 지식인들이 잘 갖추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이때까지 지식을 갖출 동안에 희생한 백성들, 국민들을 아주 이제는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보람되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들고 나왔다면 거기에는 선진국 이야기가 됩니다. 작은 나라, 큰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나라는 후진국이고 돈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고 그게 아니고 얼마나 지적으로 세상에 활동을 하는
그러한 민족인가? 그런 국가인가? 이것이 선진국이에요. 앞으로 미래는 이때까지 노력을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경쟁하면서 일어난 사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질 좋은 이 지구촌에 그 위에 일을 할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과연 선진국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지금 그걸 다시 찾는 거예요. 선진국은 크고 작은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다 준비가 돼가지고 인자 이 지구촌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 질량 있는 활동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경제는 그걸로 다 몰립니다. 힘은 그걸로 다 붙습니다. 이 지구촌에 진짜 필요한 일을 하면, 이게 맞다면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시선이 글로 모이고 그게 전부 다 같이 힘을 모으게 돼 있다.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나라들이 선진국. 사회에 필요한 나라. 이 지구촌에 어디에도 필요한 나라는 최고 선진국. 어떤 곳에 내가 필요한 걸 하는데 어떤 것을 못 한다면 그쪽에 선진국. 인류가 필요한 나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의 지표입니다. 우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5명이 있어도 우수한 사람들이 아주 작게라도 있냐가 문제인 거죠. 무디기로 집단이 크다고 우리는 대장, 이거는 힘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이 집단이 좀 더 빛날 수 있다. 이는 스승은 지금 발굴해내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뀜으로써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70억 인구가 지구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생각이 어떤 불을 켜느냐, 어떤 횃불을 뜨느냐, 거기에서 70억 인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니, 이것이 인류 평화를 이루어내는 게 그 하나의 등불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사상, 누가 들고 나온 거죠? 미래는 어떠한 시대냐를 조금 힌트를 주면 미래는 홍익세상, 홍익사회. 홍익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화세계, 즐거움만 있는 것, 이게 홍익사회라고 합니다. 제세이화, 평화로운 세상, 사람이 중심으로 사는 세상, 신들이 사는 세상, 이걸 제세이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는 홍익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되면 홍익인간들의 이념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빛난다,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이 많은 나라, 최고 선진국, 그게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힘은 없지만 인류 사회의 이 지구촌에서 이 젊은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추고 100% 전부 다 젊은이들이 지식을 갖추어서 딱 대기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근데 활동을 안 하고 이 화산이
활동 안 하고 가만히 있듯이 조용한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끝난 거예요. 횃불을 들고 밝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 돼. 세계의 지식인이 제일 많다라고 하면 당신들이 최고의 인류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인류는 얼마나 희생이 많고 백성들은 얼마나 희생을 하는가를 그걸 생각을 못한다면 인류가 희생 속에 우리가 지식을 갖추었다. 우리는 인류에 필요한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일을 시작을 바르게 찾아 했을 때 경제라는 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내가 욕심낸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바른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경제가 전부 다 투자를 한다는 사실. 인류는 창조 이래로 경제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 경제를 어떻게 하려고 만들었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70%는 정지대가 있습니다. 30%가 돌고 있어요. 대오연맹한다 이거야. 그럼 70% 경제를 왜 하려고 그렇게 모아놨냐. 참된 지식인, 이판들, 참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세상에 큰 일을 할 때 그 뒷받침을 하려고 모이가 있는 게 경제입니다. 수십 경이 모이가 있습니다. 수백 경. 그걸 인류사에 크게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될 돈이라서 아무나한테 안 내줘. 경제를 모아놨을 때는 이유가 있어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쓸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지식인들이 지혜를 열어서 세상을 돌볼 때, 그럴 때 그 경제가 쓰일 경제이기 때문에 명분 없이는 그 경제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그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서로가 힘의 경쟁을 지금 하려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안 나오면 이 힘의 경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한다는 사실. 그럼 경제를 못 막습니다. 경제를 잘 쓰면 세상이 빛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와요. 이 대한민국이 빨리 눈을 떠야 되고 깨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이 산에서 나오면서 한 소리가 민족이여 깨어나라.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을 다 준비해놨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류가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필요하니라. 그리고 나는 스웨이츠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나왔어.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니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출발을 시킬까 그걸 만행을 하며 다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가 인류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일어날 때가 이제 도래했다. 시대가 왔다. 누구도 세상을 만지지 못할 때 세상을 만지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최고의 선진국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우리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이거는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류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 모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보람된 일을 하고 살고 싶다. 전 민족이 그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람된 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 보람된 일을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힘들게 고생했던 끝납니다.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 동방의 횃불을 들 때입니다.
그걸 시작을 할 테니까 그 그림의 모양을 보면 우리가 동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생각하면 순식간에 일어나. 대한민국은 보람되게 살아서 조상의 얼을 빛내야 돼.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조상의 얼을 빛내고 보람되게 살면서 얼을 빛내는 것이 우리 소질을 전부 다 개발해서 안으로 자주 독립한다라서 우리 법체를 찾아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라고. 그 힘으로 인류 공영이 이바지할 때 이 민족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동방에 해 떠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준비는 다 돼 있고 길만 열면 되는 나라,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네.